퇴직하고 그냥 쉬는 분들 보면 저는 좀 답답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불안하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준비 안 해놓고 쉬는 건 본인 책임 아닌가요? 예금만 믿는 건 요즘 세상에서 제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당신은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저야 뭐 그래서 나름 신경 좀 썼죠. 저는 퇴직하고 나서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니까요? 회사 다닐 때는 더럽게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였는데 지금은 제가 제 시간을 쓰거든요. 뭐 골프도 좀 치고 주식도 해가면서 뭐라고 지낼까가 요즘 행복한 관심사가 돼버렸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바꿔버렸다면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회의에서 앞장서 떠드는 성격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도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묻기 전까지는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나를 조용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창 몇 명, 예전에 함께 일했던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지인들까지 섞인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모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인지 다들 괜히 반가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가 여러 번 오갔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따뜻한 차를 들며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느니, 누구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닌다느니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하게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그저 분위기에 맞춰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뭐 하세요?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을 리도 없었고 나 역시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퇴직한 지 몇 년 됐고 요즘은 크게 바쁘지는 않지만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프도 가끔 치고 책도 좀 보고 집 근처 헬스장에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다들 불안해 하던데 형님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스스로도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됐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냥 쉬기만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퇴직 전에 조금 준비를 해두었고 지인의 조언으로 투자도 조금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위험한 건 피했고 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도 나는 그 말을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어땠는지 어떤 쪽이 괜찮았는지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이미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들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묻기에 대답했고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은 예금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말도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던 것을 멈췄습니다.
말수가 적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까까지 질문을 하던 사람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말을 마무리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들 적당히 웃었고 다음에 또 봅시다라는 말도 오갔습니다. 나 역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날 일을 곱씹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던 메시지가 줄어들었고 모임 이야기가 나와도 나를 직접 부르는 사람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정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나처럼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회사를 나온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불안해하는 문제고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꺼낸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같은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됐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했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불안했을 겁니다.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점을 조심했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아는 범위 안에서만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겪은 만큼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마디를 꺼내면 그 다음 말이 따라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어느새 수익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번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액수도 아니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다시 미묘해졌습니다. 질문하던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웃으며 듣던 사람도 반응이 줄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걸 눈치채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쯤에서 그만하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친한 지인이 따로 연락을 해서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도 나는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 요즘 하는 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기에 더 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듣고만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그 사람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겹치기 시작하자 마음 한켠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돈 얘기 때문에 그러겠어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한 게 아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지인이 술김에 한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돈 얘기로 끝나요.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나는 그 순간 웃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웃어넘겨야 할지 되물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항상 돈 얘기로 끝난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모임에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경험담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생긴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쪽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내 말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게 더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관계를 위해 정보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겉돌았고 나는 점점 모임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 이야기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였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내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나 자신에게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입에 붙은 말처럼 자연스럽게 나왔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의 또래들도 비슷한 말을 했고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회사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밤새워 일하던 날들, 성과를 냈던 순간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시절을 살았다는 걸 그냥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점점 잦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 얘기를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내가 현장에 있을 때도 비슷했어라는 말로 시작해 결국 과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굳이 다시 겪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제를 바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고 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아는 동생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더했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의 분위기, 상사의 태도, 밤샘 근무, 나는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동생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도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은 시작됐고 끝을 맺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동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생은 나와 따로 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넘겼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입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 늘 과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항상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나 자신에게는 익숙하고 편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늘 옛날 얘기만 해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내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늘 옛날 얘기만 한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 같았지만 내 마음에는 다르게 남았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현재를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요즘에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고민인지, 지금 무엇이 불안한지,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성과와 경험을 꺼내놓으며 지금의 나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랐을 겁니다. 지금 힘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돌아오는 말이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힘들었다라면 그 말이 위로가 될 리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이 가볍게 취급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말수를 더 줄였습니다. 특히 과거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게 습관이어서 가끔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또 시작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나는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졌고 상대는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소리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추억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현재를 무시하는 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미 늦은 뒤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정치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늘 불편했고, 그런 이야기는 결국 사람 사이에 금을 남긴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로 웃으며 넘기거나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뉴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요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굳이 끼어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직접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던져졌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말하지 말자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 의견은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하게 말할 생각은 없었고 싸울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균형 잡힌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반박했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빠르게 팽팽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하며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말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편을 가르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내가 반대편에 서 있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의 대화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먼저 말을 걸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인사만 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내 메시지에는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이야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또 다른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누군가 시사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입을 열기만 해도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날의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나는 이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 질문에 굳이 답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는데 왜 입을 열었을까?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을 꺼낸 건 나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필요 없는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더 확실하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해도 이미 생긴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예전에 그 한마디로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의 발언으로 내가 아닌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닌데 그 말이 나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나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점 모임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을 하면 또 오해를 살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존재감도 옅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도 이제는 굳이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멀어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건강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몸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혼자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회사를 떠나고 나니 그 기준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다들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야기쯤은 서로 공감하며 나눌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날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술잔도 거의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였고 깊은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병원도 몇 번 다녔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하게 호소하지도 않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근황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웃으며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시구나라고 짧게 말했고 누군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잠시 멈췄고 그 틈을 메우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정적이 어색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니까 다 그렇죠? 이 말도 위로 비슷한 말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내가 꺼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넘기면 됐을 텐데 왜 솔직해지려 했을까? 그때는 솔직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밈없이 말하는 게 성숙하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병원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도 요즘 검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별 생각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는데도 입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또다시 그 익숙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내 건강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건지, 공감을 기대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마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건강 이야기를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다녀와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괜찮습니다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더 얕아졌고 나는 점점 더 겉돌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관계도 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또 아이러니했습니다. 말을 하면 멀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는 혼자 남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괜히 내 존재가 무거워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에게 안부를 묻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배려인지 거리두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듣는 사람이 되었고 때로는 듣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근황을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고 그 부담이 쌓여 나와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기 시작한 게? 예전에는 별일 없어도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모임 이야기에도 내 이름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나를 밀어낸 건 아닌데 나는 어느새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각자 사정이 생기는 거라고 모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나는 모임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잘못 꺼낼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만 했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됐을까?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려 했지만 말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여러 번 생각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돈 이야기, 과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 어느 것도 악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려던 마음도 없었고 잘난 척하려던 의도도 없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상황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은 의도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에서만 말을 했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에 더 민감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사정과 상처가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 걱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미래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던진 말들은 생각보다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밀려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내 말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사소한 말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말도 못하나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었습니다. 그걸 떠올리자 조금은 담담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난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묻게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됐고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더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관계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말 한마디는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만든 거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는 꽤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편했지만 요즘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말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말을 꼭 해야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마음이 쓰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말은 가볍게 던질 수 있지만 그 무게는 상대가 짊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들이 모여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님들께서도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악의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돈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과거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한 생각 혹은 건강에 대한 솔직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고,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마음 위에 떨어졌는지 우리는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아무렇지 않은 말 때문에 당신이 먼저 거리를 둔 적은 없으신가요?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사소한 말들로 아무도 모르게 금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 번쯤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말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아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